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과 연애라는 그런 주제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특강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현재 연애 중이신가요? 여러분이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원하는 그런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 주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께 제가 나누고 싶은 그런 주제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끌림인가 사랑인가? 여러분이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혹시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아주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표 교수님께서 저를 소개해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제 이름을 기억하시는지 한번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초성 퀴즈인데요. 제 이름은 무엇일까요? 네, 제 이름은 정송이입니다. 저에 대한 소개를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진각 게임을 할 건데요.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한번 맞춰보는 건데요. 저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 무엇이 거짓인지 맞춰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정송이는 고2 때까지 놀다가 고3 때 정신 차려서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했다. 두 번째, 초밥과 해산물을 제일 좋아한다. 세 번째, 문학 박사이자 시치료 전문가이다. 네 번째, 현재 가수이자 교수다. 무엇이 거짓일까요? 정답은 네, 3번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맞다는 얘기겠죠? 예. 저는 고3 때 좀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3시간? 4시간? 이 정도쯤 자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균관 대학교에 입학했고요. 저는 고기보다는 초밥과 해산물을 좋아해요. 그리고 저는 문학 박사는 아니에요. 상담 심리학 박사고요. 시치료 전문가는 맞습니다. 현재 가수이자 교수다. 네, 이것도 맞습니다. 예,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서울신학대학교 상담심리학 박사고요. 한국 카운슬링 센터라고 서울신학대학교 안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상담과 돌봄 협동조합원의 조합원으로 있습니다. 한세대학교에서 2016년도부터 교양 필수 과목, 그리고 신학대학원에서 상담 과목을 교수했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평생교육원 상담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CCM 가수 2009년도에 Why Loves Me라는 앨범을 냈고요. 또 가요 앨범 2015년도에 발라더 볼륨 1이라는 가요 앨범도 냈습니다. 예, 이것들이 이제 앨범 자켓이고요. 네. 뭐 가수를 뭐 한다는데 그러면은 뭐 여러분 뭐 노래를 또 들어보시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이 좀 새벽이라서 목은 좀 가라앉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사랑과 연애에 대한 주제하고도 맞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한번 같이 부르면서 이 노래 속에 담겨진 가사를 저희가 한번 바꿔보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여러분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노래 좋아하시죠? 저도 이 가사가 너무 좋아서 이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 부분.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그 모든 건 기적이었음을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서로를 만나 사랑하고 다시 멀어지고 억겁의 시간이 지나도 어쩌면 또 다시 만나 우리 사랑 운명이었다면 내가 너의 기적이었다면 네, 여기에 보면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들을 만나 예, 어떻게 만났나요? 여기 보니까 억겁의 시간이 지나서 만난 인연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여기에서 겁이라는 시간이 나오는데요. 겁이라는 시간은 산스크리트어인데 가장 길고 영원하며 무한한 그런 시간을 뜻해요. 그래서 이 겁이라는 시간이 무한한 시간인데 여러분이 좀 이것에 대해서 약간 뭐랄까 계량화를 한번 시켜볼게요. 너무 추상적이니까. 여러분 혹시 겨자씨라는 걸 아시나요? 겨자씨는 이제 성경에 좀 자주 나오는 그 겨자씨 비유에 나오는 씨앗인데요. 이 씨앗은요, 점처럼 굉장히 씨앗 중에서 가장 작은 씨앗이에요. 정말 점 하나 딱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씨인데요. 이 씨앗들을 어디에 담아 놓냐면,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6km, 약 16km. 예, 그러면 16km면 제가 안양에 살아요. 그런데 한세대학교까지가 한 8km 정도쯤 돼요. 그러니까 그거의 2배가 되는 그런 그 길이니까 엄청난 길이죠. 시간으로 따지자면 한 30분 정도의 거리? 예, 그 정도인데요. 와, 차를 타고 30분 거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런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6km인 그런 아주 큰 그런 입체의 상자가 있다고 볼게요. 거기에 점처럼 작은 겨자씨를 가득 넣어요. 가득 넣어서 100년에 그 겨자씨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100년에 한 번씩 겨자씨 하나를 꺼내서 그 상자에 있는 모든 겨자씨가 다 꺼내질 때까지의 시간을 한 겁이라고 해요. 엄청난 시간이죠. 예. 그런데 우리는 이 억겁의 시간이 지나서 한 겁도 아닌 억겁의 시간이 지나서 만난 소중한 인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건표 교수님과 수업하는데 이건표 교수님과의 만남, 그 인연도 굉장한 인연이고 이 수업을 같이 듣는 여러분도 여러분 사이의 그 관계도 굉장한 인연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특강으로 2시간을 같이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그 만남도 굉장히 소중한 그런 만남이라는 것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이 이 억겁의 시간이 지나서 만난 인연 하니까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그런 사람이 혹시 있나요? 그런 이성이 있으신가요? 예,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이 특강을 들으면서 옆에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고요. 한번 그 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그 가사를 한번 막 바꿔볼게요.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땡땡을 만나.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인생에서
만났던 이성 중에서 가장 소중했던 그 인연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한번 이름을 한번 적어볼까요?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소중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좋으셨나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이런 것들을 한번 써보시면서 추억을 한번 되새기는, 지금도 현재 만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죠.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 사람은 나에게 와서 큰 의미가 되죠. 우리 김춘수님의 꽃이라는 시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에게 소중한 인연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꽃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은 나에게 꽃과 같은 그런 의미가 되죠. 여러분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눌 때 저는 끌림이란 단어가 되게 머릿속에 와닿았어요. 우리 사랑할 때 난 너한테 첫눈에 반했어. 너한테 끌린다. 정말 너의 이런 면이 나에게 정말 너무 끌려. 이렇게 얘기할 때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우리는 끌림과 사랑에 대해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럼 끌림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끌림을 혹시 그냥 누구를 사랑한다 하는 그 의미와 똑같이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끌린다 할 때는 그 사람의 첫인상에 훅 빠졌어. 첫눈에 반했어. 이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 때문에 끌립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끌렸다면 그 사람의 무엇을 보고 무엇 때문에 끌렸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스피노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끌림이란 우연에 의해 기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 어떤 사물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끌림이란 우연에 의해 기쁨의 원인이 될 수도 있는 그 어떤 사물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여기서 보니까 우연이라는 말이 나왔네요. 우연의 반대말이 뭐죠? 필연. 필연이 아닌 우연에 의한 그런 사랑은 어떻게 보면 내 삶을 굉장히 고양시킨다. 즉, 굉장히 즐겁고 활기차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필연이라는 것은 뭘까요? 필연은 어떻게 보면 내 몸에 좋은 음식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몸에 좋은 음식은 어떤가요? 먹으면 기쁘죠. 먹으면 기뻐하도록 되어 있는 것, 그것을 바로 필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연이란 건 뭘까요? 우연은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운 고기를 먹고 먹고 난 다음에 아주 시원한 냉면을 먹으면 어떤가요? 엄청나게 맛있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연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멍이 뻥 뚫린 상태에서 훅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뻥 뚫렸던 구멍에 새 살이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허한 상태, 즉 배고픈 상태에서는요, 아무거나 먹어도 배불러요. 그러나 배부른 상태에서도
그 배부른 상태에서 먹어도 더 계속 먹고 싶은 것이 그게 바로 필연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끌림과 사랑은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끌림과 사랑은 다르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다를까요? 끌림은 스피노자가 말한 것처럼 우연에 의한 것이고 무의식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필연적인 것이고 의식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건강하고 안정된 그런 컨디션 상태에서, 그러니까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라는 것은 여러분 몸과 마음을 다 얘기하는 것이에요. 몸과 영혼과 정신적인 것, 모든 것이 다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만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한 상태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게 되면 이 우연에 의한 그런 무의식의 유혹으로 끌림의 상태로 누군가를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싱글일 때 외롭다고 개를 키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도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외로울 때 개는 키우면 안 돼요. 내가 정말 그 강아지를 보호해 줄 수 있고 그 견으로서의 그런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키워야 된다는 것이죠. 외롭고 쓸쓸한 상태는 내 마음에 구멍이 뻥 뚫린 허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누군가를 선택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만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끌렸다면 무엇 때문에 끌렸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이성에게 나의 아빠나 엄마의 모습을 원했던 것은 아닐까요? 그만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누군가에게 끌릴 때, 이럴 때는 우리 부모님의 영향을 실제로 많이 받아요. 부모님이 서로 사이가 좋으셨고 또 여러분이 어렸을 때 특히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서 엄마의 양육을 많이 받게 되죠. 엄마의 보살핌, 즉 내가 원하는 대로 엄마가 정말 그 원함을 다 채워주고 그랬을 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였겠죠. 이럴 때는 또 뭐 예를 들어서 또 아빠의 모습도 너무너무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랬을 때는 내 이성에게 나의 아빠의 모습을 원하기도 하고 뭐 엄마의 모습을 원하기도 하죠. 그런데 부모님으로부터 어린 시절에 또 상처를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너무 바쁘셔서 내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이럴 때는 어떨까요? 굉장히 외롭겠죠. 그리고 나는 부모님을 굉장히 원했는데 부모님과 같이 있는 시간, 부모님의 사랑 이런 것을 원했는데 부모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랬을 때 어린 시절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가 내 내면에서 굉장히 많은 연약함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나의 결핍이 이성을 고를 때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연애할 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내면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우리 이성과의 교제 또 그리고 많은 인간관계에서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연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연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나의 어린 시절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실 건데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말을 많이 들었는지, 이런 노래가 있네요. 김건모의 My Son이라는 노래를 어, 예전에 슈퍼스타 K에서 유승우가 나와서 이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이 이 노래를 알긴 알 텐데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어릴 적 우리 엄마 내게 하신 말 이 다음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니 존경받는 의사 변호사가 되려면 그만 놀고 방에 들어가 공부 좀 해라. 나나나나나 나는 연애하고 싶어요. 세븐이랑 박한별처럼 연애할래요. My son 너는 기자 가서 안 된다.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공부나 해라. mother 나는 노래하고 싶어요. 스티비 원더 비즈스처럼 노래할래요. My son 너는 못생겨서 안 된다.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공부나 해라. 네, 여러분은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들으셨나요? 이 마이선을 부른 이 친구는 공부해라.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꿈 꾸지 말고 공부나 해라. 너는 뭘 하려고 해도 키 작아서 안 돼. 못생겨서 안 돼. 예,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네요. 여러분은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어떤 말인가요? 지금 떠오르는 말들이 있으시죠? 예, 그것을 한번 옆에 한번 써볼게요. 예, 하나를 쓰셔도 좋고 많이 들었던 말이 많이 있으면 예, 여러 개를 쓰셔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 말들을 들었는데요. 그 중에서 나 정말 이 얘기 너무 듣기 싫었어 했던 그런 말들이 있을까요? 예, 이런 말들은 어떻게 보면 나의 결핍과도 또 연관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나의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 과제와도 연관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듣기 싫었던 말들이 무엇이었는지 써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듣기 싫었던 말을 여러분이 쓰셨다면 여러분이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난 정말 엄마 아빠한테 난 이 얘기가 듣고 싶었어. 이 얘기가 듣고 싶어. 예, 하는 그 말이 있다면 예, 여러분이 그 말을 한번 적어 보실까요? 예, 이 듣고 싶은 말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욕구겠죠. 예,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으로부터 얘기를 듣지 못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예, 말을 많이 들려주세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많이 치유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아까 연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제가 말했는데요. 여러분이 연애할 때 나를 힘들게 하는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뭐 연애 중이시든 아니면 예전에 헤어졌던 그런 연애를 했을 때 나를 힘들게 했던 그런 감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떤 누군가는 분노, 화가 나는 것일 수도 있고 열등감일 수도 있고요. 급한 성격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었을 수도 있고요. 외로움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감정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찰리 채플린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예, 여기에 인생이란 말에 연애를 넣으면요. 연애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연애는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다. 예, 그래서 멀리서 보면 너무 좋아 보여서 나도 연애하고 싶어. 나도 연애해야지 하면서 연애를 했는데 오히려 연애를 하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고 더 힘들어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연애는 나에게 100%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남 탓을 하는 경우, 즉 상대방의 탓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에요. 너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끝난 것, 우리가 이렇게 사이가 소원해진 것, 이런 것은 내가 아니라 너 때문이야. 이런 경우가 많죠. 상대에게 느꼈던 가장 큰 매력이 나중에는 가장 큰 단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이제 연애를 하는데 남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연애할 때는요. 그 사람이 말도 없고 무뚝뚝하고 그런 것이 되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누구누구 씨가 너무너무 진중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 요즘 사람답지 않게 요즘 남자들은 말도 많고 그런데 이 사람은 너무 진중하고 신중하고 그래서 너무 좋아. 이랬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정말 그 남자는 너무너무 답답해. 말도 안 하고 정말 답답해. 그래서 그 진중함이 답답함이라는 단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또 남자의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가 우리 여자친구를 보면서 아우, 넌 너무 귀엽고 애교스러워. 그러면서 친구들에게도 막 자랑을 해요. 내 여자친구는 진짜 귀엽고 애교가 많아서 나에게 쫑알쫑알 얼마나 얘기를 잘하는 줄 몰라. 그때는 그게 너무 예뻐 보였는데 초반기에는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똑같은 애교스러움인데 난 내 여자친구는 정말 내 엄마보다도 잔소리를 더해. 앵앵앵앵앵앵거려. 예, 이렇게 바뀔 때가 우리는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셨나요? 그래서 연애할 때 갈등이 생겼을 때, 이러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 상대방보다는 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갈등이 생기는 문제는 진짜 문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 나의 기준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랑의 흐름을 막는 그런 돌덩이는 무엇인가요? 그것을 치우는 작업이 있어야지만 여러분 성공적인 연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겠죠.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의 과목이 뭐였죠? 자기 찾기, 그쵸?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과목을 선택하셨을 때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해보면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해답, 을 찾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이 과목을 듣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정말 오랜 우리 조상 때부터 해온 질문이죠. 인간이라면 누구나 나는 누구인가? 나의 자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나 답을 찾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때 다른 누군가를 행복하게 만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나를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네, 자신의 성격도 알아야 되겠고 자신의 감정도 알아야 되겠고 나의 흥미와 욕구도 알아야 되겠고 나의 강점,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고 나의 가치관, 그리고 나의 꿈과 비전,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다는 것이 나를 안다는 것이죠. 나의 성격과 감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나의 어린 시절 부모님의 영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아까 노래도 한번 해봤죠. 자, 그래서 감정에 대한 이해, 여러분의 느끼는 그런 감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 감정에 대한 것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길 바랍니다. 감정은 굉장히 다양한 감정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감정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행복하다, 즐겁다, 신난다. 예, 어떤 사람은 지금 짜증난다, 화가 난다, 질투가 난다. 예,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여러분이 지금 느끼고 계시죠? 참 다양한 감정들이 우리가 있고요. 그 감정에 따라서 느끼는 그런 표정들도 되게 달라요. 분노할 때는 약간의 노려보는 눈이 되면서 입술이 얇아지죠.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역겨울 때는 어떻게 하나요? 하면서 코를 찡긋거리면서 윗입술이 올라가죠. 공포스러울 땐 어떻게 되나요? 눈썹이 올라가면서 입술이 귀 쪽으로 막 살짝 당겨지면서 눈이 흰자위가 더 많아지죠. 경멸할 때는 어떤가요?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죠. 그리고 놀랐을 때는 양눈썹이 크게 올라가면서 눈을 크게 뜨죠. 입도 벌어지면서 슬플 때는 어떤가요? 눈이 초점을 잃으면서 눈 주위가 살짝 아래로 당겨지죠. 기쁠 때는 어떤가요? 눈가에 주름이 생기면서 뒷뺨이 올라가고 눈 주위를 돌고 있는 근육의 움직임이 생기죠. 그럼 여러분이 감정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계신지 한번 OX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정은 좋은 감정, 나쁜 감정으로 나뉜다. OX? 네, X입니다. 감정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감정이 합리적이다, 비합리적이다 이렇게도 나뉘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감정 자체는 생존과 적응을 돕는 그런 유용한 것이에요. 다만 감정은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OX 퀴즈 두 번째. 감정은 늘 감추어야 한다. OX? 네, 감정을 감추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답답해서 나중에 폭발합니다. 그래서 감정은 감추면 안 되고 그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일 경우에는 그것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 즉 나 메시지, I 메시지라고 하죠. 나 메시지나 비폭력 대화법으로 나의 감정을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마지막.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조절을 하느냐에 따라 삶의 안내자가 될 수도 있고 괴물이 될 수도 있다. OX? 네, O입니다. 네, 감정은 내가 어떻게 느끼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서 감정이 안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아까처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또 내지는 그러다 보면 그것이 한꺼번에 폭발하면서 내 삶을 몰아넣는 괴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감정을 다루는 방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형이실까요? 표출형, 억압형, 수용 조절형인데 표출형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말과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경우죠. 그리고 억압형은 감정 표출을 극도로 자제하거나 다른 활동으로 감정을 다루는 형이에요.
그리고 수용 조절형은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바람직한 방식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는 형이에요. 자, 여러분은 어떤 형이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은 억압형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유교적인 문화에서 살아가면서 남자들에게 어떤 것을 강요하나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는 울면 안 돼. 예. 남자는 태어나면 3번만 울어야 돼. 뭐 부모님이 태어날 때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울지도 못하게 하고. 예, 이런 감정 표현을 억압시키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가르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실제적으로 남성분들이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또 표현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어색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수용 조절형이 돼야 되겠죠. 자신의 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이든 긍정적인 감정이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것을 바람직한 방법으로 조절하고 표현하는 그런 수용 조절형으로 우리가 가도록 해야 되겠죠. 예, 제가 지금 영상 강의를 하기 때문에요. 제가 보여주고 싶은 동영상들이 우리가 대면 수업일 때는 보여드릴 수 있지만 이것이 저작권의 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유튜브에 오프라 윈프리를 치거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을 치면 오프라 윈프리의 동영상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는 누군가요? 예, 흑인 앵커죠. 아주 세계적인 여자 앵커입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의 이 영상을 보면 오프라 윈프리의 그런 과거 그리고 일생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오프라 윈프리는 예전에 우리 흑인들이 굉장히 차별받는 그런 시대에 살았었죠.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폭행도 당했고 그 미혼모의 아이로 태어나서 본인도 10대에 미혼모가 되는 그러면서 충격을 많이 받아서 마약까지 하게 되는 예, 아주 불우한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십니까? 그리고 주로 많이 느끼는 그런 감정은 어떤 감정인가요? 내가 그 감정을 느꼈을 때, 그 상황과 그 감정을 느낀 이유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프라 윈프리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오프라 윈프리의 일생 동안 계속해서 많이 느꼈던 그런 감정, 그게 핵심 감정이라고 하는데 그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네, 여러분, 그건 바로 외로움이었어요. 여러분은 핵심 감정이 어떤 것인가요? 예,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저도 저의 핵심 감정은 외로움이에요. 저는 2남 3녀 중에 막내로 자랐고요. 우리 집에 식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외로워했어요.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맞벌이를 하시면서 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존재는 거의 없으셨고 또 엄마가 일찍부터 아팠기 때문에 그 아픈 엄마의 부재 때문에 집에 많이 안 계셨기 때문에요. 저는 그게 많이 외로움의 원인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성을 선택할 때, 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너무 이제 있다 보니까 그 외로움을 달래줄 그런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처음에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건데, 되게 잘해주면은
그게 이제 홀딱 넘어가고 그랬었답니다. 예, 이거는 여러분에게 또 퀴즈를 낼 건데요. 우리 반 그분을 맞춰보세요. 자, 이거는 지금 시리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아는 것에 대한 시리즈를 가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 어떤 학교에 그분이 있는데요. 자, 그분을 맞춰보세요. 나도 땡땡가 있을걸? 네. 무엇이 있을까요? 네? 아하. 예. 나도 쓸모가 있을걸? 입니다. 예. 쓸모. 쓸모라는 게 뭘까요? 어디에? 예. 쓰이는 데가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계속 해 나가면서 나는 쓸모 있는 존재인가? 나의 존재는 어떤가? 나의 자화상은 무엇인가? 나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조성모의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사를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예,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우리 속에는 정말 내가 너무도 많죠. 예, 그것이 바로 다 나의 모습인데요. 윤동주 시인의 자화상이라는 시를 한번 우리가 볼까요? 산모퉁이를 돌아 눈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해보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 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예, 자화상이라는 시인데요. 정말 나 자신을 보니까 굉장히 좋다가도 미워졌다가도 가엾어졌다가도 그리워졌다가도 하는 내 속에는 정말 많은 나의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그런 자신의 자아 성찰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과 증오하는 마음 모든 것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런 사랑하는 모습도 있지만 미워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자화상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화상은 자신에 대해서 갖는 그런 감정과 태도인데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화상은 이렇게 지금 보는 것처럼 창문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이 자화상을 다른 말로 자존감, 자기 존중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자기 존중감은 두 가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가치 있게, 즉 쓸모 있게 생각하느냐, 내 자체,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리고 나 자신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받을 만해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자기 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자기 존중감이 높은 것이고 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 존중감이 낮은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것을 바로 자기 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자기 존중감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OX 퀴즈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행복하다. OX? 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당연히 행복하겠죠. 네,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 존중감도 높다. OX? 네, X입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요. 왜냐면 뭔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열등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기 존중감이 그만큼 낮은 거죠.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누구나 부러워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OX? X입니다. 네, 누구나 부러워할 능력은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능력을 갖고 있다 할 수는 없겠죠. 예,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실패 경험이나 단점이 없다. OX? X죠. 실패 경험이나 단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에게는 열등감 따위는 없다. OX? X. 예.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그리고 그 열등감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자,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 심리학자인 아들러라는 이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자기 수용, 두 번째로는 자기 신뢰, 세 번째로는 타자 공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수용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타자 신뢰는 남을 믿는 것이에요. 타자 공헌은 남에게, 즉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수용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이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의 라이프라인, 즉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오늘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여러분의 인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어땠는지, 어떤 순간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시인은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은유했어요. 나는 오랫동안 마르지 않는 우물이다. 예,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인가요? 나는 땡땡땡이다. 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적어 보시고요. 예, 이 자아를 위한 은유에서 이 우물, 나를 우물로 비유해서 쓴 시를 한번 볼까요? 나는 우물이다. 황량하고 메마른 시대에도 마르지 않는 오래된 우물. 나는 한 번도 완전히 말라본 적이 없다. 당신의 양동이로 줄 것이 많은 내 깊은 곳으로 내려보내라. 비를 내려보내라. 넓은 하늘에서 이 선물을 받기 위해 내 입은 열려 있다. 폭풍을 내려보내라. 비바람이 씻긴 회반죽의 틈으로. 그러면 돌들이 이동하고 나는 조용히 그대로 서 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 대한 그런 은유를 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세요. 자, 그러면 so what? 그래서 어쩌라고? 뭘 하라는 거야? 예, 여러분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실 수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봅시다. 저는 여러분에게 당당히 외칩니다. 청춘이여 사랑하라.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동영상을 제가 여러분과 강의를 하면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이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EBS 다큐 프라임에 남과 여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거기 일부에 끌림, 무의식의 유혹해서 나온 그 동영상이 있어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남녀 10상, 남자 10명, 여자 10명이서 미팅을 했어요. 자, 그런데 1차 미팅 때는 어떤 걸 했냐면 첫인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었던 옷을 벗어서 그것을 이제 밀봉을 해서 그것에 대한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그 냄새를 맡으면 뭐 그 사람의 체취가 묻어 있죠. 그 체취를 맡으면 끌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미팅에서는 그런 첫인상 그런 것에 대해서 뭐 체취나 이런 것에 대한 끌림, 예, 그것을 이제 위주로 본 거죠. 그랬을 때 선호도, 호감도를 조사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2차 미팅을 가졌는데요. 이때는 서로 대화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서로의 뭐 취미 뭐 이런 것들 다 물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2차 미팅이 끝난 후에 첫 번째 미팅에서 했던 그 호감도에서 큰 변화가 생겼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왜냐면 대화를 하면서 그 상대방에게 이제 배려를 했던 그 사람이 1차 미팅 때는 조금 하위권에 있었다가 2차 미팅 때는 1위를 하게 돼요. 그러면 호감도가 변한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선호하는 이성의 성격에 대해서 남녀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을 때 남성은 3위가 활발한 거, 2위는 상냥한 거, 1위가 배려였고요. 여성에게 물어봤을 때 3위는 유머, 2위는 성실, 1위는 배려. 남자, 여자 똑같이 배려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젊은 날에 사랑하세요. 연애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나 자신을 알자. 그래서 여러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해왔습니다. 나의 어린 시절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 성격이 무엇인지, 나의 감정이 어떤지, 가치관, 강점, 흥미와 욕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나 자신에 대해서 아는 시간들을 가지시고 사랑의 흐름을 막게 하는 그런 내 내면의 돌덩이들을 치우는 그런 작업을 하시고 건강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선택하고 만나고 사랑하십시오. 절대 끌리지 마시고 끌림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세요. 자, 두 번째로는 상대를 배려해라. 아까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상대 중심의 대화를 하면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인품의 소유자, 그런 사람을 사랑하시고, 아무리 이제 연애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이런 로맨스가 사라지는 지점이 있죠. 예, 오히려 그 로맨스가 사라진 지점부터 여러분 찐 사랑을 하십시오. 예, 성경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나와요. 거기 고린도전서 13장인데요. 노래도 있어서 여러분들도 혹시 아실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뭐 그래서 사랑은 시기하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뭐 쭉쭉쭉쭉 나오면서 사랑은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예, 이런 말들이 나와요. 정말 사랑이 굉장히 너무 어렵네요. 그쵸? 찐 사랑은요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맨스 플러스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정말 바라고 믿고 참아내는 인내하는 그런 찐 사랑을 여러분 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